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현재 요것의 특징은 뭐냐면 조건문은 급수예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뭐 요게 알파로 수렴. 현재 요것이 바로 급수. 그리고 조건문, 현재 구하는 값은 뭐지? 라고 한다면 요 경우는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네모. 현재 요것은 이제 극한을 물어본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원하는 소재가 얘는 급수, 얘는 극한.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글씨, 바로 수렴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화두는 구하는 값이 가장 중요하니까 바로 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종류가 다른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이게 되는 거야. 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때 알아야 될 건 뭐냐? 바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그것은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결과를 갖고 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극한값,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극한값은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의미가 없다. 이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3이든 5든 7이든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멈췄다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아, 극한값은 의미가 없고 수렴했다는 말이 중요하구나. 이 수렴한다는 말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것은 a1, a2, a3 해서 계속 더해서 an 플러스 1 해서 계속 더해줄 거야. 그러면 여기가 아직도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이 아니고 그 우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갈 거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다? 이 값이 수렴했다.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된 거예요.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여기다 숫자를 계속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안 변해 이 뜻일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111이야. 11111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이다. 어떤 값에다가 1을 더해주면 좀 더 커지고 또 커지고 1 더해주면 계속 위로 올라가겠지. 다시 말하면 여기 양수다라고 하면 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1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100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면 99, 98, 97, 96 끝없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양수가 와도 안 되고 음수가 나와도 안 되는 거야.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쉽게 말해서 A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A가 되겠는가? 멈춰주겠는가? 값이 안 변하겠는가? 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0밖에 존재하지 않아. 이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0은 얼마다? A다. 1 더하기 0은 1, 2 더하기 0은 2, 3 더하기 0은 3 이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 이 값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바로 0으로 간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말고 공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건 답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최대한 맞춰야 돼.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수박을 팔더라도 일단 최대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은 해봐야 돼.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극한을 구하려는 거지 급수를 구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극한으로 이 대상의 말을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가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을 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중간적으로 일시정지 눌러서 책 정지해놓고 필기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4번하고 5번을 6번하고 7번을 풀어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 현재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열 AN이라고 등장했어요. 이 얘기는 뭐야? AN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건문이 뭐야?
급수야.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극한이야. 이게 되는 거야. 급수 가지고 극한 문제 풀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류를 맞춰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1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n. 요 값이 얼마다? 2다. 이 되는 거야. 근데 급수구나. 근데 급수인데 그걸 극한으로 바꾸면 여기가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이 급수에 해당하는 값은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멈췄다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요 급수 안에 있는 요 식 자체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겠구나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러면 현재 이걸 분리해 보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왜냐하면 여기는 an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값은 계산할 수 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여기만 계산해 주면 얼마 나오겠니? 그러면 n제곱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3. 그걸 넘겨준다면 요게 2분의 3이란 뜻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2분의 3을 가. 그러면 an만 나오면 그걸 다 입력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플러스 2an이야. 그러면 an이 2분의 3이면 이것은 얼마다? 2분의 3에 관한 제곱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3을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 결과 여기는 4분의 9 플러스 3. 여기는 4분의 10이니까 더해준다면 21이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이다? 3번.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하나는 급수, 극한이면 구하는 값에 맞춰서 극한의 개념으로 바꿔서 내용을 접근해달라. 그 다음에 또 7번째 문제. 7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급수일 때, 급수가 10일 때 이 값이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럼 종류 다르잖아? 그럼 첫 번째는 이 급수를 극한 개념으로 바꿔야겠다. 급수 뒤에 있는 전체 내용이 10이라는 값으로 수렴했으니까 그렇다면 멈췄네. 합이 멈췄다는 것은 끝번째 등장한 숫자는 사실상 0이 되는 거잖아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만.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발산하지.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수렴했으면 우리는 분리했었을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플러스 n제곱 an 플러스 2an의 제곱 플러스 3n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an 밑에는 무조건 n이 깔려 있어야 돼. 그럼 여기는 제곱이니까 n이 몇 개? 2개. 여기는 하나, 2개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동시 만족하려면 일단은 n 제곱으로 나눠주자. 그러면 n분의 an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n 제곱으로 나눠주면 1. 여기는 어떻게 돼? 그러면 n분의 an 곱하기 n분의 1. n 제곱 나눴으니까 그 n 제곱이지만 an에 필요한 하나만 주고 하나는 분리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n분의 an의 제곱 플러스 n 제곱 나눠주면 여기는 3으로 가겠지. 그러면 현재 이 값은 어디로 간다? 얘 0으로 갈 거고 0으로 갈 거야. 근데 n이 무한대면 무한대분의 1 나오지. 그럼 무한대분의 1이면 이 값도 0 이게 되는 거야. 여기도 0이고. 그러면 여기는 0 플러스 1이니까 분모는 1. 분자는 0 더하기 0 더하기 3. 오케이. 정답은 3이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보자. 8번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니? 라고 했더니 8번에서는 싹 지워주고 현재 급수가 2를 만족시킨다 했어요. 근데 밑에는 전부 다 극한이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3은 2다. 이게 설명이 되겠지. 2가 아니지. 급수가 2고 그러면 극한은 0이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수렴값은 다 빼낼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란 이거 2분의 3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3 넘겨주고 2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이 극한값 요거를 우리가 r이라고 해줘.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플러스 1분의 r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3 입력하면 되는데 그냥 집어넣기 귀찮으니까 일단 r제곱으로 r로 정리만 좀 해줘. 그러면서 r제곱 밖으로 뽑아주시고 r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의 무한대승은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이 R의 n승으로 나눠주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분의 1의 n승. R의 제곱 마이너스 R분의 1에 관한 n승이야. R분의 1을 되면 3분의 2가 되니까 이 값은 무한대로 간다면 0으로 갈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바로 R제곱이다. 그럼 R제곱이란 결국 얼마다? 4분의 9 해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AN을 식을 구하지 않고도 원하는 값을 얻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일명 샌드위치 정리 또는 짜내기 정리인데 한번 개념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9번째 이야기는 이 설명이 되는 거야. 5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샌드위치 정리. 현재 이 과정의 특징은 이렇게 되는 거야. 네모하고 AN이 세모가 있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AN은 양쪽에 뭐가 있냐면 식이 존재해 라고 설명하는 거야. 얘도 식이 있고 여기도 식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별표분의 AN이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야. 구하기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요거에 맞춰서 최대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양변을 별표로 나눠준다. 별표분의 네모, 별표분의 AN, 여기는 별표분의 세모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에 리미트를 붙여주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별표분의 네모, 여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면서 여기는 별표분의 AN.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면서 여기는 별표분의 세모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부등호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등호도 함께 붙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 극한 때문에. 그러면 이 값이 어디로 간다? 전체 값을 계산해 보면 왼쪽의 값을 구하나 오른쪽의 값을 구하나 똑같이 둘 다 어디로 가냐면 알파로 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껴있는 현재 이 별표분의 AN도 결국 이것도 알파로 간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정말 맞는 얘기냐? 왜 리미트 붙었을 때 여기서 갑자기 이런 게 왜 붙는 거야? 라고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AN보다 BN이라는 값이 더 커요. 수열의 값을 따지면.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값은 어떻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를 알려주면 어차피 왼쪽보다 오른쪽이 당연히 크니까 극한값 당연히 크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같아질 수도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같아질 수가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AN이 1 플러스 n분의 1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참값인 거야. 여기는 참값. 근데 극한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라고 묻기 때문에 여기는 근사값에 해당한단 말이야. 근사값. 이렇게. 그러니까 AN이 1 플러스 n분의 1이고 만약에 BN이 3 더하기 n분의 1이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고 해봤자 두 수의 간격은 항상 2니까 AN보다는 BN이 더 크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얼마일까?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 되니까 얘는 1로 갈 거야.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얼마야? 하면 3으로 갈 거야.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더 큰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두 번째로 만약에 AN이 1-n분의 1이야. 하나는 BN은 1 플러스 n분의 1이야. 그러면 이 상황을 봐봐. 하나는 1에서 n분의 1만큼을 빼주고 한 놈은 1에다가 n분의 1을 더해줘. 그러면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AN보다는 BN이 더 큰 건 명확해. 그렇지만 극한을 계산해 보면 n이 무한대가 면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점점 갈수록 1에 가까워질 거야. 여기도 n이 무한대로 간다면 n분의 1은 0으로 가기 때문에 bn은 1에 가까워질 거야.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 극한값이 어떻게 된다? 같아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 식이 명확해. 식을 완벽하게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식을 다 줄게. 이게 식을 다 줄게. 라고 하면은 극한값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 딱 떨어지게 둘 중에 하나가. 근데 내가 만약에 식을 공개하지 않아. 나 식은 모르겠어. 하지만 AN하고 BN 중에 BN이 더 커 라고 한다면 그 기본적인 식의 종류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더 크니 극한값이 클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다? 같아질 경우도 발생을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가 붙을 때는 반드시 요 기호도 꼭 생각을 해주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라.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현재 AN하고 BN하고 CN하고가 이렇게 있어. 대소 비교가. 그러면 누가 제일 커? 그럼 CN. 누가 제일 작아? AN. 동시에 AND.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가면서 동시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도 알파로 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어디로 가? 알파로 갈 거고 얘도 어디로 가? 알파로 갈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이걸 동시에 만족한다면 그럼 당연히 가운데 껴있는 BN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야. 그 주변의 식을 통해서 가운데 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기는 모르지. 얘는 모르지만 좌우에 있는 식을 알고 있다라는 거를 꼭 잊지 말아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그래프적으로 한번 보인다면 여기가 알파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CN은 어때? 하면 CN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바로 CN. 그러면 이렇게 가는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바로 AN.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AN하고 CN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CN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크겠지. 그럼 BN은 어디 있어? 그럼 요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점점점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온다면 가운데 있는 BN도 어떻게 되겠어? 점점 가면. 그렇죠? 점점 내 폭이 좁혀지니까 결국 BN에 있는 값도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요 성질들. 그래서 결과는 이걸 써먹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부수적인 내용까지도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나 n분의 an 좀 구해줘 라고 설명했는데 중요한 건 나는 an의 식을 몰라요. 그쵸? 모든 항이 양수라고는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 식 알아요. 여기도 어때? 식을 알아요. 그러면 주변의 식을 통해서 가운데 값을 얻겠다. 근데 여기는 루트가 있고 여기는 루트가 없어. 오케이. 첫 번째는 뭐 하면 될까? 양변을 제곱해줘.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에 변화는 없다. 현재 여기는 n 곱하기 an. 여기는 3n 더하기 2에 대한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는 n분의 an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 n도 없애야 되고 분모에도 n이 깔려야 되니까 분모 분자를 분모를 양변에 있는 모든 식을 n제곱으로 나눠줍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n제곱 나눠주면 하나 지워지고 하나만 남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n제곱분의 이거 전개하면 9n제곱 플러스 2, 3은 6, 6이 12 플러스 4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마무리로 리미트를 부착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붙는 거야. 그러면서 양쪽에 뭐가 붙는다? 등호가 따라 붙는다. 그러면 요 값은 어디로 간다? 바로 9로 갈 거야. 여기도 어디로 갈 거야? 나 9로 갈 거야. 그럼 가운데 있는 이 값도 어디로 간다? 바로 9로 갈 거야.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것이 바로 AN을 구하지 않고도 극한의 문제를 푸는 바로 극한 성질의 내용들. 5가지 성질을 완벽하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통합형에 관련된 내용과 급수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